생생한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6분 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 한 주 동안 있었던 암호화폐 이슈들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화상 연결로 이면우 기자님과 이 시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우리 이면우 기자님하고 이 얘기를 했었어도 매일 다른 얘기 할 수 있었을 정도로 매일매일 경제 이슈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기자님은 네. 이제 가상화폐 담당이시니까요. 이번 주 내내도 바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많이 바쁘긴 했는데요. 네.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그 비트코인 시세가 지난달 중순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붕괴 신호냐를 놓고 아주 좀 담론을 하기 뜨거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암호화폐 시세는 어떤가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각 그 비트코인 가격이요, 4,44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출근길에 한 4,7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좀 점심시간 이후에 뚝 떨어져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가격이 308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것이 알트코인 이오스라는 건데, 네. 10% 넘게 떨어져서 7,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세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이고요. 이 대장주 비트코인을 보면 또 며칠 새 박스권에 갇혔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 미국 가격을 기준으로 4만 달러를 기준선으로 해서 이 아래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전 세계 중에 지금 아마 가장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분위기부터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하면 아마 예전에 드라마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 판관포청천 기억하실 텐데 약간 좀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딱 이 포청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칼을 들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각국이 앞다퉈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가장 세게 나오는 곳이 중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이 류허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제 나흘 뒤인 지난 화요일에 중국에서 채굴이 많이 이뤄지는 곳 중에 이 네이멍 자치구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척결하겠다면서 8가지 규제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이게 채굴업자를 단순히 단속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채굴업자한테 땅을 빌려주는 사람, 전기를 쓰게 해주는 사람 이런 경우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처벌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처벌과 동시에 또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중국 안에서 철도도 함부로 못하고 항공권 예매도 못하게 됩니다.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다 이런 수준의 엄포를 놨습니다. 네. 사실 중국은 이제 2017년부터 이미 그 암호화폐 유통은 굉장히 강하게 규제했습니다. 거래소는 모두 폐쇄를 시켰고요. 다만 이제 채굴은 계속 놔뒀었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중앙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채굴 이런 것들을 좀 제재했다면 이번엔 내각이 직접 나서서 이런 아예 모든 것들을 하겠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월스트리트저널도 투자자들이 중국의 단속 의지를 그냥 만만하게 가속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를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채굴 금지를 선언한 이유 중에 하나로 든 게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라고 들긴 했지만 사실 이 말을 누가 믿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저희가 사실 어제 이 글로벌 이코노미 코너에서도 이 김대호 박사님께서 중국 정부는 사실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중국 정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정부의 발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중국은 뭐 말씀대로 체제 특성상 그런 게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환경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나라가 독점했던 화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라는 거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걸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CBDC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궁전이나 집회로 찍어내던 위안화를 디지털 위안화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라는 점에서는 비트코인과 비슷은 한데 국가가 지급을 보증을 하고 또 모든 유통 과정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민은행이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도 CBDC 준비에 가장 적극적인 곳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작년 10월부터 어떤 공개 테스트를 이미 시작을 했고 내년에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사실 CBDC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보였는데 네.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 또 연구나 준비 작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모의 실험 최근에 기업들 받았잖아요. 입찰, 신청. 예, 네, 입찰 맞습니다. 받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정부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가 약간 제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중국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제 뭐 급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근데 또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른바 사망 선고를 받은 게 무려 414번이나 되나요? 네. 이게 그 한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에서 어떤 비트코인 부고 기사 모음 이라는 좀 특이한 코너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네.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언론 보도나 또 유명 인사들의 비판 발언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서 박제해 놓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뜻 보면은 비트코인을 조롱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희화화하려고 이제 만든 공간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까지 보면은 414건의 사망 기사가 누적이 돼 있는데 비트코인이 2009년에 생겼으니까요. 한 연평균 34번 정도 사망 선고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21건 올라온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망 선고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망 선고를 받아도 이렇게 다시 또 살아나는 걸 보면 뭐 거의 불사조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가장 최근에 받은 사망 선고가 내용을 보면은요. 네.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실렸던 암호화폐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라거나 가치 조장의 수단이라거나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투자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첫 번째 부고 기사부터 최근까지 쭉 보면은 거의 사골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비슷한 것들이 항상 논리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그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죽었다고 이제 외치는 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이제 그 논리는 항상 그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 비트코인이 출시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역할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것은 장래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고 새로운 신도들이 계속 들어오는 사이비 종교에 불과하다 이런 독서를 남겼습니다. 네. 이 며칠 전에 보면은 전기값이 아주 싸서 중국에 이어서 비트코인 채굴 아주 많이 하는 나라인 이란도 전력난을 이유로 9월까지 채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미국의 JP 모건의 CEO가 암호화폐를 마약에 비유하면서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입장이 다시 반복되면서 어떤 비트코인이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미래에 관련한 논쟁이 다시 불이 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볼 때 어디다 포인트를 둬야 될지가 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사망 선고가 나온다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차피 사망 선고를 계속 받아도 결국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거야라는 건재함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사실 저도 뭐 정답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만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뭐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그리고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주목은 받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탄생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디지털금 말고 진짜 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예전에는 장신구였고 이제 화폐로 쓰인 적도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인플레 해지 수단이잖아요. 이런 게 기원 전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걸리는 동안 이렇게 정립이 된 기간이 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12살인데 네. 아직 이제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냐 없냐 한번 실험을 해보고 이제 가능성을 보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정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논쟁 반복되면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의 역사처럼 아마 비트코인도 지금 새롭게 등장해서 이 경제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온 나라가 사실 암호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럴 때 꼭 예스라고 하는 곳이 있긴 있어요.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는 곳도 있죠. 네, 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곳에서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CEO가 밝혔습니다. 또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칼 아이칸이라는 사람도 많이 아실 텐데요. 이 사람도 가상화폐 투자 가능성을 은연 중에 시사를 했고요. 네. 또 애플이 암호화폐 쪽 경력자를 뽑겠다는 채용 공고를 낸 점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이번 주에 눈길을 끌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 헤지펀드 대부로 아주 유명한 레이 달리오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자기가 투자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분은 예전에는 비트코인 굉장히 비판했던 분인데 입장 네.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잘 될수록 어떤 각국의 규제도 세지고 어떤 CBDC의 등장 이런 그 도전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네. 지금도 오락가락하는 아직 확신이 없이 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상태다 이런 거를 뭐 감안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아직 지금 확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에도 세금 매겨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지금 법 개정이 이미 끝나서요.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세금 냅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으로 1년에 250만 원 넘게 벌게 되면은요. 그 초과분의 20% 그리고 이제 지방세까지 합치면 22%가 실질적으로 되는 네. 그걸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1년 동안 번 그 코인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셔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짜리 암호화폐를 사갖고 2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기본 공제가 아까 2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50만 원에 해당하는 22% 그러니까 한 165만 원 정도 세금 낸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고요. 네. 꼭 이렇게 투자하신 거 아니라 증여나 상속 받으셨어도 증여세, 상속세 내셔야 되고요. 처음에 이제 신고를 해서 납부점은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이죠. 네. 이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부터 이제 세금을 걷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쭉 종합해보면 이건 것 같아요. 암호화폐와 중앙화폐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전쟁의 쟁점이 바로 이 세금 부과 여부에 있다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금을 내고 뭔가 이렇게 좀 책임을 부여하면 평화롭게 암호화폐와 중앙화폐가 둘 다 공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각국 정부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유로 세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각국이 이제 규제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게 꼭 CBDC만 전부 독식을 하거나
비트코인이 모든 걸 쓸어버리거나 이렇게 보시는 분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두 개가 각자의 역할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민간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CBDC가 나왔을 때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예상은 있는데요. 이 CBDC의 단점이 아까 이제 정부가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 디지털 경제 시대의 빅브라더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모든 자금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를 또 원치 않는 경우, 꼭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민간 암호화폐의 영역은 계속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게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민간에서 이런 그 전자적인 어떤 지급수단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투자수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수요가 존재하는 한 어떤 암호화폐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서로 공존하는 모델도 불가능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